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곧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강행했는데요. 그런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향하면서 가만히 있던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NHK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최초 발표와는 달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사체가 일본의 영공이나 영해에 진입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곧바로 정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떨어진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북한이 위협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본 쪽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자 북한의 도발로 일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발사가 즉각적 위협으로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만 미국인이나 미국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단임을 믿는다며 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반응이 한층 톤 다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각 한국을 방문한 중국 왕이부장은 주변국들도 군사훈련을 하니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투척하고 떠났습니다. 실제 이날 왕이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관련국들도 군사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왕이부장은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방적 군사조치가 한반도 상황에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 중국이 대만 상공에서 매일 살다시피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진짜로 앞뒤가 다른 중국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곧바로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실제 발사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달 초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실제 잠수함에서 직접 SLBM 발사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SLBM은 지난달 해군에 인도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돼 남쪽으로 400km를 날아가 목표 지점에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SLBM은 핵심 기술인 콜드런치 후 부스터 점화, 메인 추진기관까지 정상적으로 점화돼 장거리를 비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개발 난이도가 높아 몇 개 국가에서만 운용 중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루어지면서 남북이 군비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더욱이 북한도 SLBM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이 이뤄져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북극성 1형과 북극성 3형 SLBM 수중시험 발사는 바지선과 같은 구조물에서 진행돼 잠수함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SLBM 추가 시험 평가를 거친 뒤 군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해군은 1차로 도산 안창호함 등 3,000톤급 3척에 이어 2차 3,600톤급 3척, 3차 4,000톤급 이상 3척 등 중형 잠수함을 차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ADD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SLBM 덕분에 앞으로 한국의 주변국들은 지금보다 더 긴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히든카드라고 공개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을 히든카드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는 아주 예전 소련에서 개발해 운용한 발사 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허술한 기술력에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열차가 다 탐지되고 파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밀히 공격이 이뤄지는 한국의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 소식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갑작스레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지하는 선언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해당 잠수함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핵무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호주 국방장관들이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회의를 갖고 영국을 포함해 3개국이 참가하는 안보 동맹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광범위한 군사정보 공유는 물론 장거리 타격 능력에 더해 미국과 영국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 이전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고위 관계자는 역시 호주가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해당 잠수함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핵무기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결국 공식적으로 호주의 핵장 개발 선언에 쐐기를 박으며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망시간과 작전 반경이 대폭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사 분야에서 대중공 포위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같은 긴장감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위협 억제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이 새롭게 맺게 될 안보 협약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을 주축으로 동맹국들이 중국 군사 견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중국 저지를 명분으로 동맹에 대한 미국 군사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끼칠 영향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핵잠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4세대 원전, 소듐 냉각 고속로에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연구 결과를 미 원전 당국이 얼마 전 공식 승인했는데요. 한미 공동 연구진이 1회당 사용 후 핵연료 4-5kg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SFR 원천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파이로 SFR은 사용 후 핵연료를 해결할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폐연료봉의 초우라늄 원소를 핵 비확산 기조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해 사용 전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이로 SFR은 폐연료봉의 1%가량을 차지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핵종인 TRU를 추출한 뒤 SFR 원료로 재투입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공개된 미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한국, 독일 등 4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로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이점을 내년 5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출범 뒤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하며 한국을 최우방국으로 꼽았습니다. 기존에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밀정보 공유체제인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 견제 핵심 축인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국이 추가된다면 미국은 정보전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한국은 SLBM 무기체계 완성에 더불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주변국들의 도발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군이 핵잠까지 도입하면서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증강해 나가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